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다가오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관망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세송 집값이 상승 전환하고 있다는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식적 지표를 요약한 한국부동산 4월 2주차 아파트값 동향이 공개가 됐는데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보합으로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게 거의 상승세가 반토막으로 꺾였다가 지금 보합세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간복이죠. 이 0.08에서 뭐 전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겠고요. 지방 역시도 지금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수도권 그닥 뭐 그렇게 확실한 어떤 변곡점을 그릴 만한 궤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집값 자체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견디기 힘들 그런 어떤 수준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서울, 수도권, 전국, 지방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딱 전깃줄 위에 앉아 있는 참새처럼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가 매매 가격 지수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백업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집값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는 대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이 그냥 뾰족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뭐 아래로 고드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세종이 좀 극적으로 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도 들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세종은 또 지켜봐야 할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뭐 들쭉날쭉하는 것 같지만 역시 뭐 서울 뭐 너나 할 것 없이 경기, 인천 거의 뭐 보합 수준. 대체적으로 전세가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집값 이 궤적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그 무대뽀적인 어떤 전망을 내놓기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 이 공포 심리가 쫙 지금 바닥에 깔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 0.08, 나머지는 모두 이마에 마이너스를 딱 붙이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비슷합니다. 보합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냥 관망세가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토제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집값 굴곡면이 굉장히 두꺼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가 호가가 쏙 빠지면서 실거래가 역시도 지금 뭐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토제 재지정 이후부터 이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국 매매도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저공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강남, 상구, 용산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서초가 잠깐 올라섰고 강남이 내려가고 송파 내려가고 용산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선 전국이 어떻게 변모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역시도 함께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의 자산 시장은 대외 변수가 많이 물려 있고요. 일단 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시장이 대격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이 안에서 흘러 들어가서 흘러나오는 그런 선순환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을 비롯한 이금융권의 어떤 이 건전성 문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금 경색은 이미 지금 ING형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금융권 지금 뭐 부실 대출 그리고 그 부실 대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 회수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뭐 은행에서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뭐 뭉텅뭉텅 내줬던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렉이 딱 걸리면서 뭐 엄청난 지금 금융부실의 위험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시장의 본격적인 어떤 이 자산 시장의 대변동의 서막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집값 추이는 지금 대외 변수가 미국발 변수가 굉장히 크고요. 이 자산 시장의 엄청난 이 쉐이킹,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해체되고 재편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금융사의 어떤 부실 문제가 굉장히 비화되면서 PF 문제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굉장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350억 금융사고까지 지금 터졌습니다. 부동산 대출 서류 허위.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다 허위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뭔가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 증명서 자체 다 위조였다는 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기를 쳐먹고 있는데 그 쳐먹은 액수가 3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뭐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무더기 제출됐다는 얘기예요. 야, 이렇게 뭐 부동산을 우회해서 이런 식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땡겨오려는 온갖 몸부림이 거의 뭐 불법적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농협도 문제입니다. 농협이 제일건설에다가 대출을 내줬습니다. 근데 이 대출 과정에서 대출 내준 것 외에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는 어떤 급박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농협이 제일건설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운영 자금 24억을 내줬는데 이와 동시에 30억 원을 회수하는 자금 회수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이 굉장한 어떤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농협은행이 제일건설의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개정하고 워크아웃 조기 졸업해라 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뭐 급속도로 자금 회수 속도를 높였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제일건설이 부도가 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지금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은행 금융권에서의 이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고, 특별히 부실 대출로 인한 이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공중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깡통 대출 뭐 전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로 뭐 간다 만다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숨고르기에 들어간, 심지어 송파 같은 경우는 오름폭이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앞으로 지금 개인 대출,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나 뭐 건설사 대출도 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데, 개인 대출까지도 이 집값 자체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위기로 다시 부메랑으로 시중은행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전망이 한국에선 항상 맑음인 이유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수익 구조가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한 곳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거리잖아. 막 뽑아 올리면 막 줄줄이 뭐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오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회로 돌리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한 어떤 위험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디파,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역시도 지금 추가 분담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당초 이 분담금보다 더 확대가 돼서 1,500만 원, 그러니까 개인이 1,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총 784억 원. 그 정도로 이 추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완전 태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결국에 가서는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 분담금 문제가 뭐 엄청난 지금 이 금융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은행이 뭐 이런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뭐 대출을 해주면서 이후에 수익성을 감안해서 뭐 천문학적인 자금들 쏟아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가치 자체였던 이 자체적 가치 확산 능력이 좀 의심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뭐 황금알을 낳는 재건축 더 이상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는 뭐 최대어 뭐 대장단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파트들도 분담금만 9억이야. 아니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이거 아파트 가격보다 더 분담금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완전 폭삭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뭐 집 한 채 값인데 뭐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49층 5,962가구 규모로 다시 재건축 부분을 파일을 확대를 했어요. 야,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음마는 뭐 그냥 거의 치고 나가는 게 페라리급이네. 이렇게 뭐 49층 5,962가구 전에 35층 5,778가구에서 더 확대를 하면서 수익성을 뭐
엄청나게 극대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극악의 수익률 빼려다가 극악의 부동산 한파 맞고 골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담금의 공포는 지금 억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억이라잖아, 9억. 이거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더 비싸. 아니, 부산에서 9억 하는 아파트도 해운대, 뭐 이쪽, 뭐 신축들 위주로 해서 뭐 그런 아파트들에 준하는 이 분담금 수준이라면 뭐 이건 뭐 거의 비명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의 공포는 지금 상당 부분 재건축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분위기 드러날 수 있고요. 이거 거의에 이 배를 갈라서 오리구이 해먹을 수도 있는, 완전히 그냥 그 말대로 해먹을 수 있는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완전히 부동산 자체의 어떤 이 가치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음마가 지금 뭐 전세가가 지금 5억까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니 30평대가 지금 음마 아파트가 5억, 아무리 재건축 단지라 해도 전세가가 너무 지금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5, 6, 7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강남구 전세 시세를 보더라도 15억, 14억, 그리고 13억, 거의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가가 특별히 강남 쪽 아파트에 받쳐주지 못한다는 건 이거 비강남 쪽의 매매가 부분의 하향세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한국에서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골드인데 진짜 골드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콘크리트가 과연 골드일 수 있을까? 그 콘크리트 안에 오만상 모든 세상의 모든 부채는 다 끌어다가 가치를 높여놓은 건데, 이게 진짜 자산시장의 위기가 딱 들이닥치게 되면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 1번 버블이 문제가 아니죠. 1번 버블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부채 문제는 준수했다니까. 근데 우리 이 자산시장 자체는, 아파트 시장은 부채로 그냥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발짝만 움직이면 지뢰밭이 될 수밖에 없는,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죠. 진짜 골드 시장은 어떨까? 금값의 추이만 봐도 이젠 자본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16억 영끌 해가지고 자라섬, 그러니까 시흥시 육성했던 거북섬 일대가 지금 뭐 영끌 상가들이 완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유령 상가가 뭐야? 유령 자체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지금 모든 상가들이 나자빠지고 있는데, 경매에서 3억 원으로 나왔어. 16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날아가고 있는데 금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 그만큼 지금 자본의 흐름이 이제 콘크리트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큰 거라. 더 이상 한국 아파트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골드가 아니라, 골드바가 아니라는 얘기야. 결국에 진짜 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금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이제 자산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대변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 전쟁 턱에 자본시장 완전 박살나니까 이제 진짜 금값이 금값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안전자산의 궤도 이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달러 자체도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지금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뭐 달러를 뭐 의도적으로 숨죽이기 위해서 뭐 수술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수출 파이 늘리기 위한 자국 통화 가치 하향화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변수도 있겠지만, 이거 국채 변수도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국채 찍어내서 수출해야 되는데 국채 가격 폭락하기 시작,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국채 수익률, 금리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 보세요. 지금 늘 107, 109까지 가다가 지금 99.65까지 내려왔어. 국채는 반대로 지금 수익률, 금리 자체가 지금 4.3, 뭐 장기 단기 할 것 없이 다 시뻘겋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뭐 한 달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만 보더라도 뭐 거의 뭐 이거 놀이공원 궤도열차 같은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세 영향 때문에 뭐 모조리 지금 자본시장이 박살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겼던 미 국채 가격까지도 폭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미국이 이 금융권이 뒤숭숭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 부자들도 포지셔닝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혼란한 그런 어떤 틈새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돈 가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뭐 폭탄 맞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H20 칩에 대해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이 반도체 칩의 어떤 규제를 지금 받으면서 완전 나락가게 생겼어요. 지금 쭉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설 쯤에서 다시 밟아버리는, 이거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커다란 바게닝 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월스트리트의 이 뭐 엄청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폭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사의, 그러니까 자국의 반도체 기업도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물며 한국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중국 압박 강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중국과 결착되어 있는 한국 시장은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전방위적 중국과의 무역 대결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자국 반도체 기업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 칩 이 제한을 받게 되면 17조가 펑크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갈 때까지 간다는 기준은 결국 희생 없는 득템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냉엄하게 보여주고 있죠. 대체로 이렇게 자본시장은 거의 뭐 박살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 자본시장 뭐 말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지표는 이처럼 대외 변수 부분에서도 가장 위험한 상황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와 건설사와 연결된 이 촘촘한 연결고리들 이제 끊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값은 엄청난 대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무주택자에게는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강골일 것 같은 착시 현상, 부동산 시장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미국의 최종적인 드라이브가 결국 한국엔 자산 붕괴 연쇄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좋은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상황은 이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금 보합 상황인데, 이 보합이 앞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보합이 아니라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보합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미국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 그만큼 지금 어떤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